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중동과 그다음에 아프리카인들과 그 업무를 할 때 어떤 그 익혀야 할 소통 방법과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이슬람 문화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7강에서는 중국과 일본인들과의 어떤 그 소통 방법과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비즈니스 이렇게 매너에 관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 초면에 만나갖고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 미국인들보다 보통 악수를 하는 비율이 보통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악수를 잘 하지 않죠. 그럼 중국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왜 악수를 잘 하지 않을까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 한방 가운데 그 수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지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에 그 혈도를 자극해갖고 이렇게 그 온몸에 어떤 그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뭐 한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수지침을 보게 되면 수지침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손바닥 중앙 부분을 보통 사람의 그 복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 부분을 손가락 끝 부분을 머리 부분, 그다음에 이 안쪽 부분을 보통 성기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도를 자극해서 몸을 고치는 한방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 악수를 할 때는 종종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홀라당 벗고 마치 비비는 듯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과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그 턱을 약간 내밀면서 이렇게 닌하오 또는 이렇게 니하오 마 하는 것이 이렇게 보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저 중국인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데 중국인들은 제가 손을 뻗으면 악수를 하던데요 라고 할 겁니다. 중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악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악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갖고 응할 뿐이지 사실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1년 내내 만나도 거의 잘 악수를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턱을 좀 내밀면서 하는 중국식 인사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한 이 젊은 친구들은 아주 악수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악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국식 인사를 하시든지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런 중국식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무에서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 이렇게 공서라고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명절 때 뭐 구정이나 추석 때 이렇게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세배 드리는 형태의 인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거의 일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일본인들 같은 경우입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 역시 또 악수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그 절인 그 노직이라는 그런 인사를 하죠. 뭐 노직이 또는 이렇게 신노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글로벌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된 일본 비즈니스맨들도 악수도 하긴 하지만 종종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하는 일본식 그 절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아주 가벼운 뭐 그 동료나 뭐 상사 일상에 보는 그 상사라면 보통 그 에샤쿠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 목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례 정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보통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려운 사이라면은 그 후츠 노래이라고 하는 그 약간 그 보통례라고 하는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하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좀 어려운 아주 높은 상사분을 만나거나 한다면 보통 이 케이레이라고 하는 이런 그 허리를 많이 굽히면서 하는 이런 정중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상대방을 눈을 쳐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일본인들의 이 그 케이레이는 보통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허리를 이렇게 팍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땅을 쳐다보면서 보통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는 그런 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또 허리도 되게 많이 굽힙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이때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그 덕담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허리를 굽혔다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더 굽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그 땅을 쳐다보고 그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이 소리가 오는 그 각도라든지 아니면 그 소리의 그 공명 같은 걸 그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상대방보다 이렇게 더 허리를 이렇게 그 굽힙니다. 그러니까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다면 이런 적절한 이런 그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마 일본식 인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떤 그 일본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일본인들과의 그 업무 교류시 필요한 인사하는 방법을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당히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경제적 위상,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이 되게 미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일본인들이 쓰는 그 일본어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상당히 그 세계의 어떤 그 보편적인 스탠다드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네마와시라고 하는 그 일본식 바로 그 합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마와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령 일본인들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갖고 뭐 인터넷 그 어떤 그런 뭐 증권사 무슨 인터넷을 하나 그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양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요 비용을 이렇게 좀 단계를 줄여가지고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상대방도 이전에 그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비용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라고 하면서 보통 받아들입니다. 근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그런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이 안이 다시 그 회사의 그 맨 상층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모든 구성원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합의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내마와시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라는 것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본인들과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그 네마와시라는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그리고 이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왜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기치 않게 업무가 이렇게 뒤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본인들의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이와쿠라는 그 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보통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어떤 그런 폐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거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을 하거나 또는 뭐 은혜를 무슨 어떤 시혜를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로시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 그러니까 메이와쿠를 통해서 이렇게 요로시쿠라는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역시 또 이렇게 일본인들과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야만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갖고 선물에 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긴 합니다. 일본의 어떤 개인적인 사교 생활할 때는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데 이때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물이 상대방, 그러니까 일본인이 준 선물보다 제가 선물을 더 큰 걸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매의왔고 폐를 끼치는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한 선물을 받으면 그 비슷한 선물로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이 낫고 더 큰 선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를 도미 한 마리로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관련된 아주 가장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선물 줘갖고 매이와꾸라는 어떤 그런 폐를 끼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음으로 해갖고 평생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사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일본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그 선물을 고르고 또 이렇게 적절하게 증정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매너와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자, 일본인들과 만약에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이들이 저를 초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러이러한데 초대를 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때 바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거를 온이라고 하죠. 이 온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되갚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소위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종종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만 놓고 오랜 시간이 흐르게 남겨두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인들과 업무를 하면서는 아주 상당히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등가의 대칭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등가의 대칭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아주 멋진 식당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약간 다른 형태의 조그만 선물을 하고 또 조그만 어떤 아주 간단한 넥타이 하나를 한다든지 해갖고 이렇게 비등가로만 맞추면은 이것은 이렇게 대칭 구조가 성립되면서 바로 일본 사회에 이런 메이와꾸라는 게 안 생기고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교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인들과 어떤 사교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교류나 비즈니스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화권은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스몰 토크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인접한 국가다 보니까 역사가 되게 많이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갈등, 역사의 갈등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고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슴에 있던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런 감정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 먹다 보면 이렇게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주로 피해를 받던 그런 피해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국인들과 아니면 이렇게 일본인들과 이런 스몰 토크라든가 이런 대화 도중에 이런 감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무슨 독도에 이렇게 여러분 기념비가 내 이름이 기념비로 이렇게 쓰지 않을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오랜 역사에 걸쳐서 이렇게 한국을 침범했다, 침략을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주의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외국인들이 자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의 일당 공산당 독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중국인들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다당 민주제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들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정치 체제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적인 리더십 국가는 못 돼라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다당 민주제를 좋다라고 하고 자기들의 그 체제를 약간 후진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들의 그 현재 일당 공산당 독재가 어느 다당 민주제 국가보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한 또 주의할 것이 그 일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싸구려 짝퉁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워낙 이제 한국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은 아주 이렇게 싸구려 제품도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중국만큼 또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나로우가 한 뭐 3번 만에 이렇게 그 쏘아 올렸죠. 예, 근데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 나로우 뭐죠? 여러분 나로우 예, 바로 이렇게 부스터 다시 말하면 로켓 하나에다가 위성 하나 실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럼 아시죠? 그 중국인들 여러분 심심하면 그 로켓에다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한 번씩 쉬이 이렇게 그 우주를 돌고 오고 우주에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이런 나라를 자꾸 이렇게 짝퉁이나 만든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여러분 한국에 와서 울분을 터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의 이런 태도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은 것들 있죠. 바로 예, 그들의 어떤 긴 역사와 그다음에 이렇게 막 부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음식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그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파트너를 아주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친구도 받아들이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화 도중에 이러한 뉘앙스를 갖고 대화를 하시면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아주 글로벌한 비즈니스맨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